이번 절은 규제 강화입니다. 규제 강화라는 것은 영어로 regularization인데 우리가 훈련상의 훈련 오류가 아닌 일반화 오류, 즉 과적합을 줄이려는 의도를 갖고 학습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모든 방법, 좀 다르게 표현하면 과적합 해소를 위한 모든 방법을 규제 강화 혹은 regu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실 추가하는 방법, 데이터 증강하는 방법, 그리고 모델을 단순화하는 방법, 모델 단순화에는 드롭아웃이나 드롭 커넥트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치 정교화나 fractional max pooling, stochastic depth, 컷아웃이나 믹스업 같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손실 추가하는 방법, 데이터 증강하는 방법, 그리고 모델 단순화로 드롭아웃에 대해서 규제 강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실 추가인데요. 손실 추가는 앞에서 우리가 손실이 이런 형태로 적힙니다. LI라는 것은 전형 분류에서 사용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만큼이 전체의 손실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실을 구할 때 사실 우리가 이 가중치에 대한 어떤 규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중치에 대해서도 어떤 규제를 넣자라는 것이 손실 추가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추가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 배운 L1, L2의 놈에 대해서 L1에 대해서 할 때 즉 앱솔루트 값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방법, 그리고 L2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곱의 합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를 합친 일러스틱넷에서는 L1, L2를 다 합친 형태로 규제 강화를 합니다. 데이터 증강은 기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기존 데이터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반전시키거나 자르거나 크기 조절하거나 색상을 변조하거나 기울이거나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이동시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데이터 증강이라고 합니다. 드롭아웃은 신경망인 경우 fully connected라고 부릅니다. fully connected라는 것은 모든 노드들이 서로 최대한 fully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fully connected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량이 복잡해 보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드롭 아웃 해서 몇몇 노드들을 드롭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롭 확률 0.5라 그러면 전체 노드에서 절반 정도를 드롭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커넥션이 매우 간단하게 연결되죠. 이렇게 해서 모델을 간소화해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드롭 아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였는데 SGD는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으면 수렴하는데 매우 이렇게 지그재그로 수렴을 해서 수렴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수렴이 매우 느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이렇게 극소점, 즉 전체에서는 최소값이 아닌데 부분 로컬 최소값일 때 거기서 아예 계산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학습이 안 되고 여기서 멈춰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대로 더 가야 되는데 더 가지 못합니다. 비슷하게 안장점이 있는데 안장점도 미분은 0이 됩니다. 미분은 0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쪽으로 흘러가면 되겠지 싶지만 이게 3차원에서 보면 이쪽에서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이 고안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스텝 사이즈를 변경하는 경우와 스텝 방향을 추가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즉 풀배치로 계산하는 기법이었고요. 그다음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게 SGD였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방향을 추가합니다. 아까
안장점이나 극소점에서는 그 점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방향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좀 추가해서 한 것이 모멘텀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 기법과 조금 다르게 방향을 관성 방향, 모멘텀 방향으로 먼저 움직인 후에 스텝을 계산하는 스트로크 방법이 있습니다. 스텝 사이즈 변경은 역시나 그냥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면 런 레이트가 일정하게 되면 먼 데서 이동할 때도 일정한 속도로 가까이 가서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지나쳐버리거나 지그재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이다 그레디언트는 처음에는 성큼성큼 빠르게 가고 나중에는 작게 움직이게 설계한 것이 에이다 그레디언트입니다.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밀히 간다는 것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RMS 프롭은 맥락을 반영해서 가본 방향은 조금씩 움직이고 안 가본 방향은 성큼성큼 움직이게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점, 스텝 방향과 스텝 사이즈의 장점들을 다 담은 것이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RMS 프롭이나 아담을 써보시면 성능이 더 좋아지실 걸로 봅니다. 5장 신경망 모델의 실습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신경망으로 구현해 볼 것입니다. 기본적인 코드는 사실 선형 모델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넘파이와 판다스를 호출하고요. 데이트 로드를 합니다. 로드도 선형 모델에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확인도 선형 모델에서 한 것과 똑같습니다. 필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from array 해서 이미지로 변형해서 그려봅니다. 그리고 레이블 데이터에서 레이블을 가져와서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 벡터화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선형 모델과 신경망 모델은 벡터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6만 개에 테스트 데이터 10,000개를 각각 일차원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처리 과정으로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255를 나눠줘서 전체 값의 범위를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줍니다. 모델 설정하는데 모델이 선형 모델에서 사실 두 줄이 추가됐습니다. 어떻게 추가됐는지 살펴보시면 일단 전체 모델은 시퀀셜로 정의하고 여기에 층을 추가합니다. 이것이 시퀀셜 모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첫 번째 층은 보면 댄스 층으로 인풋 쉐입이 784, 즉 가로 세로 28이니까 그 값을 적어주고요. 액티베이션은 그냥 디폴트 렐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탄치나 시그모이드도 실험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력 값은 784에서 우리가 최종 출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클래스가 10개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줄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출력값 10개, 액티베이션은 분류 문제이니까 소프트맥스로 설정합니다. 그럼 남는 것은 첫 번째 층, 두 번째 혹은 이 사이에 층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층을 더 추가하면 모델이 복잡해지고 계산량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이 입력값보다 너무 층이 깊어지면 과적함만 쉽게 일어나고 학습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층을 설계할 때 이게 몇 개의 층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아웃풋을 몇 개로 조절해야 될지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모델에 최적화하는 느낌으로 즉 층의 개수와 이 아웃풋은 전체 모델에 최적화된 느낌으로 설계하시는데 처음에는 사실 말이 최적화지 감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걸 한번 해보시고 층을 줄여도 보시고 늘려도 보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는 이렇게 렐루를 기본적으로 해보시고 액티베이션을 또 실험할 때는 또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머니 해보시면 이 전체 모델을 요약해서 출력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모델 그리는 것을 이제 소개할 텐데 케라스의 유틸즈의 플랫 모델을 가져와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플랫 모델 해서 모델을 넣으면 출력으로 그려주고요. 만약 이것을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로 닫기와 샵을 지우시고 to file 해서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을 적어서 주시면 그 위치에 모델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많이 했던 컴파일과 핏은 컴파일에서는 손실을 정하죠. 손실이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이블이 0, 1, 2, 3, 4, 5, 6, 7, 8, 9이기 때문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고요. 옵티마이저는 SGD를 했는데 방금 우리가 배웠던 아담이나 RMS 프랍을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트릭은 정확도인 ACC를 했고요. 피팅할 때는 트레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의 입력값, 트레인 데이터의 레이블을 설정하고 에포크도 적절히 여러분이 조절해 보시면서 배치 사이즈도 조절해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밸리데이션 스피릿을 주는 이유는 학습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분리해서 20% 정도를 떼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 분석 그래프는 앞에서 해본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변수를 조절해 가시면서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빌루에이션을 해보면 테스트 데이터를 해보면 이 테스트 데이터로 약 97%, 98% 정도의 정확도를 가집니다. 즉 엠니스트 데이터는 식물원 모델 정도만 써도 97, 8%의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